안녕하세요. 김제경찰학원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험생들 너무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거, 일단 난이도는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체감 난이도는 쉬웠어요. 체감 난이도는 쉬웠는데 이게 실제 난이도는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체감만큼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 여기에 잠깐 보면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함정을 파는 문제가 여러 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40번 같은 경우, 그 4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답을 맞춰고 보면은 틀렸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함정이 조금씩 깔려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아쉽다 했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 문제로 인해서 점수가 좀 다운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저번 시험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난이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험을 하려면은. 근데 이 난이도를 올리는 게 지엽적인 거, 아무도 몰라. 출제자 본인만 알고 있어. 그거를 갖다 대서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변별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번 시험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 난이도를 올리는 게 어떻게 올리냐?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난이도를 올려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이미 기출된 지문이에요. 근데 그 기출지문을 네가 정확히 알고 있니? 그러면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엽적인 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양을 늘리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좀 이따랑 연결되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는 기출이 기본이 되는데 그 기출을 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공부가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신 판례가 꽤 나왔어요. 예전에는 최신 판례를 결과만 묻는 지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최신 판례의 요지까지 묻는 지문이 몇 개의 지문 등장을 해가지고 실질 난이도로 조금 올리는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쉬운 느낌이었지만 실질 난이도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래서 선생님 컷이 몇이에요? 제일 알고 싶죠. 그래서 컷은 기본적으로 80점 전후다. 그래서 형사법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형사법을 기준으로 80점, 2, 3점 전후가 합격 컷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사시 공부를 해갖고 이런 되게 애매한 감정을 느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고 이 애매하게 막 이렇게 막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컷에 애매하다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세요. 어쨌든 이 운동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알아보면은 실제 비율은 차이가 없었어요. 경찰청에서 내준 거랑 실제 시험에서 내준 거 한 문제 차이가 있었는데 총론에서 14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는 13문제 정도 나왔고 그 한 문제가 이 증거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큰 차이는 없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체 난이도 분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난이도 중, 그래서 합격 컷은 80점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럼 난이도를 상승하는 요인은 뭐였느냐? 판례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 문제는 대부분 맞춰야 돼요. 분명 합격을 하려면. 그럼 여기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이론 문제. 그래서 이 이론 문제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경찰 기출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기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론 문제를 구성을 해서 이걸로 난이도를 조금 변별력을 줬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요거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똑같아요. 기출에서 양을 늘리는 공부는 안 돼요. 그건 비율 쪽이에요.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제는 기출 갖고는 합격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시험, 사법시험 아니면 7급, 9급 모든 시험은 다 기출이 기반이에요. 기출. 근데 이제 기출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기출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기출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공부, 요게 기본적인 공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히 얘기했듯이 기본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다 기출화될 수 있는 거야. 다. 왜? 이 기본 강의가 이 법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는데 뭔가 느낌 아닌 느낌, 2번이 나를 보면서 손짓을 하고 있어, 2번 찍어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때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동시범 같은 거 나왔는데 그럼 동시범이 뭔지, 그럼 동시범의 특례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배경을 알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출에서 파생되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형사법에 대해서 뭔가 기초가 부족하다. 모의고사는 이번 시험에서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좀 잘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가 좀 안 나왔던 학생. 그게 아마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한 거지 내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기본 강의를 다시 수강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식 시험은 절대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에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좀만 열심히 하면 2차 있으니까 2차 때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설 강의는, 기출 해설 강의는 다음에 이제 이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해설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